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교재 20쪽의 정책 연구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밑줄 정도의 부분은 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데 요 10분 정도의 영상에서는 제 말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뭐 민주주의 정책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학을 배우는 근본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를 달성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이제 많은 부분에 이런 게 나와요. 많은 부분에 걸쳐서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자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 인간 존엄성은 사실 너무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인간 존엄성이 훼손된 걸 경험한 적이 사실은 별로 없는 세대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라든가 뭐 그냥 누가 누구를 무차별하게 그냥 죽이는 그런 좀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겪었던 시대에서 이런 정책학이 그런 그 존엄성을 해치는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책학의 어떤 기본적인 그 목적은 인간 존엄성을 달성해야 된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 극도의 그 혼돈, 뭐 전쟁 이후에 어떤 전쟁을 겪었던 삶,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주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얘기가 정책학의 이제 그 가야 될 길, 최종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쪽의 중간쯤에 그 정책학은 넷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책학은 문제 지향성, 시간과 공간의 맥락, 그리고 응용 학문으로서 연합 학문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그 전공의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적당히 예를 좀 다 들어 드릴게요. 문제 지향성, 이건 쉬워요. 자, 지금 소방방재행정학과 분들은 이건 뭐 너무 쉬운 얘기예요. 화재 진압. 문제는 불이 난 거예요. 자, 문제를 지향한다. 그럼 불 어떻게 끌 거냐? 화재 진압이죠. 불을 끄려고 소방이라는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문제 지향적이잖아요. 어떤 문제요? 화재, 응급구조, 그 다음에 각종 재난 상황에 재난을 복구한다, 뭐 예방한다에 관련된 게 소방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지향성이에요. 이 이상을 더 어떻게 설명을 해요, 제가요? 자, 그리고 경찰학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경찰은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범죄 예방과 검거. 문제가 있잖아요. 범죄라는 강력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지향,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거냐. 그래서 경찰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 지향성은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리고 저는 뭐 다 관심 없고 그냥 일반 공무원입니다. 민원 해결해야죠. 민원. 주민센터에 찾아오는 어떤 그 단순한 민원부터 복잡한 민원까지 처리를 해야죠. 민원 자체가 문제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죠. 뭐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사는 게 사회가 문제가 아닌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지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이해되셨을 거라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맥락성, 시간과 공간의 맥락성인데 이건 역사예요. 역사나 흐름. 자, 좀 이제 거대하게 얘기하면은 한국의 역사 같은 거고, 이제 좀 아주 좁게 보면은 여러분의 전공 있죠. 여러분 전공 학과마다의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뭐 소방행정학과 뭐 학과라고 하더라도 뭐 A 대학의 소방행정학과와 B 대학의 소방행정학과의 문화나 흐름은 달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정책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방행정의 역사, 경찰행정의 역사, 사회복지의 역사, 그 다음에 일반행정. 자, 우리나라 뭐 일반행정, 뭐 재무행정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요. 인사행정의 역사, 이런 것들이요. 엄청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제도, 같은 법률이라도 역사와 맥락과 흐름이 다르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해 보자고요. 이 맥락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개인의 삶, 지금 우리가 지금 50명인데 여러분이 뭐 나름대로 나는 뭐 이렇게 살았고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친구도 이렇게 살았겠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볼 달라요. 나는 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했는데 내 친구도 그랬겠지? 아닐 수도 있어요. 또는 나는 굉장히 너무 당연한 것, 야 설마 이런 걸 못하겠어? 이런 걸 못 해봤어? 이런 걸 못 해보고 자랐어? 근데 여러분하고 단짝 친구가 정말 못 해보고 자랐을 수도 있잖아요. 이 맥락입니다. 이런 게 고려해야죠. 자, 그 다음에 연합학문 지향성이라는 거는 이게 소방학에는 딱 맞는 얘기예요. 자, 소방행정법, 법 배워야 되죠. 자, 법규를 배워야 됩니다. 소방은 무조건. 그 다음에 소방공학. 공학이 소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공학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경제. 자, 이 경제는 좀 민감한 문제예요. 뭐냐면은 그 소방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고 점검하고 이런 걸 하는데 당연히 뭐가 됩니까? 돈이 들죠. 그 다음에 구급차가 출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이제 언급을 한 번쯤 할 거예요. 그 비용을 이제 측정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구급차 한 대가 현장에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몇 번 출동했느냐. 그 다음에 그 거리. 그 다음에 출동할 때 그 무인 구급차는 없잖아요. 아직까지요. 그 구급 요원이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구급 요원 보통 2명 타잖아요. 2명 타고. 자, 거리, 출동 횟수. 이런 거를 전부 다 비용으로 환산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예를 들어서 구급차가 지금 3대가 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구급차 3대 가지고는 안 되고 한 대가 더 있으면 이게 딱 맞아떨어질 것 같다. 그 비용에 대한 어떤 얻어내는 것. 자, 투입 비용에 대해서 얻어내는 편익이라는 건 얻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익을 얻어낸다는 거. 야, 3대 가지고는 좀 부족해. 근데 한 대 더 계산을 해보니까 한 대만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은 한 대 더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죠. 이게 이제 경제학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이런 연합학문 지향성, 소방이라는 이 전공이 최소한 3가지의 것이 이제 연합이 돼 있다, 합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행정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소방 공무원 보실 분들은 저 공무원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게 사실은 행정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 같은 경우 연합학문 지향성, 경찰 당연히 그렇죠. 경찰 당연히 연합학문 지향성이고요. 다른 학문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과학 쪽 전공하시는 거, 공학 쪽 전공하시는 분도 계신데 공학이 주요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근데 아예 다른 학문이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행정학 영역에서도 공학적인 기술을 좀 빌려 와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행정. 아니, 과학기술행정 무인 운전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행정학으로는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을 빌려 와야죠. 그 다음에 AI. 우리 AI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적용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요. 뭐냐? 인공지능 면접. 만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렌즈를 보고 화면을 보고 면접을 하는 것, 인공지능 면접이라고 하죠. 이미 쓰고 있잖아요. 그거는 행정학의 기술로는 안 돼요. 행정학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학문과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채용을 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연합학문 지향성을 다른 말로는 다학문성, 많을 다자, 한문으로 많을 다자, 여러 개의 학문이 모여 있다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학 연구는 민주주의, 지향, 인간 존엄성 실현, 그 다음에 문제 지향성, 맥락성, 연합학문 지향성. 자, 연합학문 지향성은 다학문성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정책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